여러분,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받아주실래요? 하트. 저 얼굴에 좀 뭐가 묻은 것 같지 않아요? 세수해야 될 것 같아요. 프린세스. 저기 새마라 간다. 비둘기.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이러냐고요? 오늘의 주제가 금손장인이거든요. 아주 흔하디흔한 재료들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금손장인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올 봄, 나만의 소품들로 특별하게 맞이해봅니다. 꽃피는 봄이었지만 아직 꽃을 구경하기엔 이른 계절. 이정경 리포터가 향한 곳은 여기 뭐지? 꽃집인가? 와, 여긴 벌써 꽃이 다 폈네요. 아담한 공간을 꽉 채운 꽃들. 자세히 보니까 생화가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지금 처음 보는 것들인데 이게 다 뭐예요? 얘는 페이퍼 플라워라는 거예요. 자이언트 플라워라고도 하고요. 페이퍼 플라워가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 종이꽃에서보다는 더 나아가서 이제 좀 더 디테일 있고 좀 더 작품성 있게 만드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 생화보다 더 생화 같은 정교함. 페이퍼 아트의 한 장르인 페이퍼 플라워는 요즘 공간 예술로서 또 농한기 문화 체험으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럼 저도 한번 오늘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제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리는 제가 상당히 지금 난 코스를 만나신 거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금손으로 만들어 인내심 장착하셨어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늘 어떤 꽃을 만들어 볼까요? 오늘은 카라라는 꽃을 만들어 볼게요. 어머, 제가 카라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청순한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만들 거는 주름지라는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 거예요. 네. 이 종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모양 주름이 있잖아요. 네. 이 주름이 있는 주름지라는 이제 특수 종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로 심지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는 이제 18호 철사입니다. 꽃철사라고 불리는 친구에다가 이 휴지를 먼저 감아서 만들 건데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하시고 철사를 드시고요. 됐어요. 그리고 꽃잎을 만들 건데 앞에 도안을 제가 준비를 해드렸어요. 이 모양대로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잘라드릴게요. 우리 작가님은 꽃집 말고 페이퍼 플라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우연치 않게 페이퍼 플라워 사진 한 장을 보게 됐습니다. 인생을 바꾼 사진 한 장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라 이런 거잖아요. 뭐지? 그죠? 말하면 이제 페이퍼 플라워는 근데 제가 손으로 만지는 것만큼 이제 또 모양이 달라지고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종이였다가 꽃이 태어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이제 저한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꽃잎 모양을 좀 만들어 줄 건데요. 네. 스틱을 이용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뒤로 넘겨주듯이 이렇게 쓸어 주실 거예요. 넘겨주듯이. 모양을 잡은 꽃잎은 심지를 감싸듯 붙여줍니다. 그리고 녹색 주름지로 줄기 부분에 철사가 보이지 않도록 돌돌 말아 가려주면 끝! 이렇게 툭 꽂아주면 짜잔. 와, 지금 별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네, 맞아요.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쁜? 너무너무 예쁘게 피우셨습니다. 저는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요것만의 예쁘죠? 매력이 생활에 네, 버금가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시들지 않고 그만큼 오래 볼 수도 맞아요. 있고요. 그게 제일 좋죠. 왜냐면 저는 꽃도 다 이렇게 죽여버리거든요. 저도 잘 살리지 못하는 네, 힘들어요. 사람이라 네. 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생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페이퍼 플라워 작가로서 목표가 있으시다면? 일단은 첫 번째는 많이 알리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종이꽃이네요, 큰 꽃이네까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또 그런 미술 작품처럼 하나의 또 작품이 될 수 있구나. 그 작품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또 좀 행복하게 느끼시고 좀 쉽게 접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는 목표가 좀 있어요. 페이퍼 플라워 전도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기엔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너무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이 깃들어 시들지 않는 봄, 여러분도 꽃 피워보세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인근의 또 다른 공방인데요.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장식돼 있는 작은 카페, 혹시 뜨개질 공방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 뜨개방 같은 곳인가요? 뜨개질이랑은 조금 다른 마크라메 공방이에요. 마크라메요? 네. 뜨개질은 아니고 어떤 공이에요, 그건? 마크라메는 뜨개질처럼 바늘이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만 실을 엮어서 만드는 매듭공이에요. 손으로만요? 네네. 라탄 바구니며 실로 엮은 가방 등 오직 손으로만 엮어 만든 다양한 공예품들. 이건 진짜 손재주 좋아야겠다. 와, 작가님, 멋진 공예품들이 진짜 많은데 제가 만들 수 있는 공예품도 있을까요? 그럼요. 초보자분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어떤 거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요즘 대유행하고 있는 자이언티한 가방 같이 만들어 볼까요? 이거요? 제가 오늘 이걸 만들 수 있어요? 네네. 사실 들어오자마자 제 눈을 사로잡았었거든요. 너무 좋아요. 실을 직접 풀어보시면서 네. 실촉감을 한번 느껴보세요. 저 뭔가 되게 몽글몽글하고 부드럽고 기분이 좋아요, 일단은. 자, 긴 실을 이렇게 접을 건데 네. 오른쪽이 위에 오게끔 두시면 돼요. 이렇게요? 네, 잘하셨어요. 오호. 자, 그러면 오른손 가지고 오른손 집게 손가락을 구멍에 넣어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른쪽에 있는 긴 실을 왼손으로 밀어서 네, 그렇게 밀어서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실을 빼면 돼요.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부터 방금 한 동작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6번 정도 반복하면 적당한 길이의 가방 바닥이 만들어집니다. 가방 바닥을 기준으로 1층, 2층, 3층, 4층 이런 식으로 가방의 층수를 쌓아가면서 높이를 올릴 거예요. 마치 아파트 짓듯이. 네, 맞아요. 재밌네요. 한 층 한 층 위로 쌓아 올리듯 가방의 높이를 엮어가는 과정.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고리의 크기가 균일하도록 하는 겁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이 실 공예를 접하고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셨어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예쁜 도배지를 칠하거나 예쁜 타일을 붙이거나 하는 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인테리어 소품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데 핸드메이드로 공예를 즐기면서 이제 그 공예로 내가 집안을 꾸밀 수 있는 소품을 만들어 봐야겠다 하면서 이런 마크라메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원하는 높이까지 엮었다면 가방을 뒤집어 준 다음 매듭들이 풀리지 않도록 남은 고리를 실로 꿰매서 고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만들면 작업 끝! 짜잔!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너무 귀엽죠? 진짜 포근포근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좀 굵은 실로 이렇게 귀여운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진짜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실 한 줄과 손가락만으로 만드는 나만의 봄나들이 가방.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목표 가지고 계세요? 지금은 아무래도 저처럼 공방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창업 강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방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핸드메이드 공예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저희 공방에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저처럼 자존감도 높이고 유니크한 아이템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흔한 재료들로도 누구나 금손이 될 수 있는 신비로운 핸드메이드의 세계. 내 손으로 만든 예쁜 소품들로 당신의 봄을 꾸며보세요. 지난 2021년 한 해 농촌에 돌아온 30대만 1,500여 명. 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육성 정책이 만나 요즘 농촌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4년 전 전국 최초로 경북에서 시작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는 고령화가 고민인 경북에 새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농사 일을 배울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월급을 받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안정적이게 배울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에 대해서 창농하시고 농업에 대한 비전을 느꼈다면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귀농인들은 초기 투자 비용, 경험 부족 등으로 실패하기 쉬운데요. 월급을 통해 안정된 환경에서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으며
당당한 농업인으로 성장 중인 경북의 청년 농부들을 만나봅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경산 남산면의 한 영농조합법인. 경산 특산물인 포도와 복숭아를 다루는 이곳에서 월급을 받으며 장차 창농의 꿈을 키우고 있는 당찬 청년 농부들이 있다는데요. 여기 혹시 월급 받는 청년 농부들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28살, 동네 친구 사이인 최항진, 진동학 씨. 2020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에 지원해 올해로 4년째 이 영농조합법인에 몸담고 있는 청년 농부들입니다. 제가 사실 군대 전역하고 공무원 준비도 해봤고 뭐 공기업에서 6개월 계약직도 해봤는데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한 일인 것 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저에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직업이고 이거 해볼만 할 것 같다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 아르바이트로 입문한 농업의 길. 성실히 일하는 두 사람을 기특하게 본 영농법인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바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였답니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란 미취업 청년들에게 그 농업법인 등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2년간 제공하여 젊은 청년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업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곳에서는 인건비의 90%를 지원해드리고 청년들에게는 영농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2년간 근무한 후에 농업법인에 계속해서 근무하거나 지역에서 영농 창업을 한 경우 1년간 1천만 원의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2년을 완주하고 영농법인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정직원으로 채용된 두 청년 농부. 이 자체가 드문 사례라고 합니다. 영농법인이 성장하는데 밑거름은 그 적절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 정책 지원을 받아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 제도를 잘 활용을 하려고 채용을 했고 2년간의 숙련을 통해서 이 젊은 두 친구가 반드시 저희 법인 나아가서 이 농촌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직원에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로 선별장과 집화장에 근무하며 상품 상하차 및 출고 전 포장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일하기 전부터 지게차 운전 등 관련 경험이 많아 나이는 어리지만 기술은 숙련된 베테랑들입니다. 일단 이 제도의 큰 장점은 직접 배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월급을 받아서 그 기간 안에 좀 더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진입장벽을 허무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고 농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때 이 제도를 통해서 농사일도 배우고 달마다 이제 배우는 것도 다르고 회사에 와서 이제 일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청년 농부 대다수가 비교적 수월한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있지만 앞으로 두 사람은 재배는 어렵지만 현장에서 배운 생생한 노하우로 포도 농사를 시작할 계획이라네요. 농사라는 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지만 아무래도 힘든 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의지를 갖지 않고 그냥 무작정 뛰어든다면은 정말 큰 실패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은 정말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 최대의 묘목시장으로 유명한 경북 경산. 이곳에서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통해 사과, 복숭아, 자두 등 과수 묘목 사업을 하고 있는 구 월급 받던 농부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월급 받던 청년 농부 이광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광열 씨의 가족은 할아버지 때부터 경산에서 3대째 묘목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광열 씨는 4년 전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통해 농사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연간 10만 수 묘목을 생산하는 창농 3년차 어엿한 농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었고요. 전공을 살려서 지역에서 이제 지역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업 분야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묘목 생산하는 그 대목 종자가 대부분 수입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충격을 받고 이 농업 종자 분야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젊은 사람들은 왜 뛰어들지 않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농업이 정말 중요한데 왜 이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쪽 분야가 이렇게 아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저 나름대로의 블루오션이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창농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광열 씨는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1기 참가자. 2년간 청도의 영농법인에서 일하면서 농사 실무뿐 아니라 농업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가 투트랙으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농업법인에서 계속 일을 이어나갈 건지 아니면은 창농을 할 건지 이 두 가지 선택기로에 나 있어요. 2년 뒤에는. 저는 근데 애초에 입사할 때부터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 시작할 때부터 난 2년만 여기서 그냥 열심히 일하겠다. 대신에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생산, 가공, 유통, 경영 이쪽 분야까지 다 하겠다. 그 마음가짐으로 그냥 일했습니다. 향후 2년 뒤에 아니면 향후 5년, 10년 뒤에 창업농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절대 저는 이 시간이 그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라는 프로그램이 좋았으면 좋았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살아있는 노하우를 배워온 광열 씨는 2년 후 다시 고향 경산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생산 도매 위주였던 아버지의 묘목업을 소매와 통신 판매 등으로 확장해 종전보다 연매출을 끌어올리게 되죠. 기존에 이제 아버지, 할아버지께서는 생산 중심의 영농 활동을 하셨어요. 저장이나 유통 이런 쪽은 전혀 관심이 없었죠, 묘목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하면서 도매 상인에게 넘기는 게 아니고 B2C, 그러니까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분들하고 직접 묘목을 거래하면은 오히려 더 큰 유통 마진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이런 콘텐츠 제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B2C 거래, 과원 경영주님들하고 다이렉트 직거래를 많이 하면서 이제 또 매출액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묘목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할 작업이 많은데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자동화 체계도 도입하고 대목 종자의 국산화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랍니다. 농업이 가진 가치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도 농업에 대한 어떤 인식 가치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농업은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추천해드리고 저 또한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하우를 전수받으며 고향에서 청년들의 꿈이 피어납니다.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젊음을 통해 다시 뿌리부터 튼튼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뜬다. 지금은 할메니얼 시대. 음식은 물론 패션까지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붐을 일으켰는데요. 케이크와 마카롱 대신 떡과 약과로 밀레니얼 세대를 사로잡은 K-디저트 할메니얼을 소개합니다. 익숙하지만 새로운 세상을 열어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할메니얼을 찾아온 곳은 담양 창평. 보기만 해도 차분해지는 고즈넉한 한옥 카페인데요. 사실 이곳은 2030 세대들에게 할메니얼로 아주 핫합니다. 예쁜 인테리어도 있지만 바로 이 디저트 때문인데요.
야, 예쁜 공간이 돋보이는 이 카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저희 카페는 원래 한옥 민박으로 운영되고 있던 곳을 리모델링을 살짝 통해서 이제 한옥 카페로 재탄생을 시킨 거고, 담양 창평이 이제 한과나 뭐 약과, 엽 이런 이제 전통 관련된 음식들이 되게 많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고, 이제 이런 것들과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디저트를 팔면 좋겠다 해가지고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색다름을 좀 추구한 디저트들이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여기 반응은 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공간이라는 이제 좀 흥미를 가져서 다양하게 방문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통 디저트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MZ세대 하면 또 개성 아니겠어요? 젊은 입맛에 따라 새롭게 재탄생했는데요. 할매, 밀레니얼, 크로스! 아, 이 조합은 사랑입니다. 아우, 진짜! 이런 조합이 만들어졌기에 이렇게 색다른 메뉴도 등장을 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새로운 문화, 그 트렌드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절미 와플부터 제가 먹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맛이에요. 인절미의 콩가루. 하지만 여기에 식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할메니얼인 거예요. 우와, 새로워. 분명 모나카잖아요. 그 안에 버터, 크림치즈, 더군다나 쫀득한 인절미까지 같이 들어가서 누구나 다 좋아할 맛이에요. 이 새로운 극강의 고소함에 촉촉함이 또 어우러지면서 씹는데 와, 살아난다. 이렇게 먹으니 더 맛있는 기분. 그런데 먹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조합이 생각나더라고요. 나만의 개성대로 또 갖춰 먹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짜자잔 이 샷 추가를 하나 했어요. 박지선이 제안하는 약과 색다르게 먹는 법. 바로 샷에 찍어 먹는 거예요. 우선 향부터가 달달함 속에 그 커피 향이 딱 배어들었어. 에스프레소의 샷의 쓴맛 끝에 달콤함이 오는 인생에 담겨져 있는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샷을 시킨 이유가 뭐겠어요? 찍어도 먹고 부어도 먹으라고. 이것만큼은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여러분, 미숫가루 라떼에 샷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엄청나게 어우러지는 이 향과 고소함, 이거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눈과 입을 사로잡는 맛에 떡을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전통 디저트에 눈을 뜨게 됐는데요.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떡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맛있네요, 여기는. 평소에 먹는 떡과는 조금 또 모양새가 다르고 조합도 색다르잖아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떠세요? 딱딱하지도 않고 뭔가 되게 또 쫀득쫀득 잘 조화롭게 돼서 맛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뭔가 좀 알쏭달쏭해요. 지금 떡을 좋아하실 것 같은지 아닐 것 같은지. 어떠세요? 꿀이나 연유가 더 이렇게 뿌려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개발자로 만들어야겠는데?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의 입맛을 꽉 사로잡고 있는 떡. 실제로 20대의 떡 구매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할메니얼 디저트 왕! 바로 떡 아니겠어요? 그럼 저도 떡을 사야죠. 왕을 만나러 가볼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알록달록 그림 같은 비주얼. 할메니얼의 인기로 다양한 떡이 출시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떡 사셨네요. 평소에 떡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죠. 빵이냐 떡이냐 하나 둘 셋. 떡이요. 진짜요? 전체적으로 떡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있다면 한 3가지로 꼽아주세요. 맛있고 종류 다양하고 건강하고 즐거운 나이스 떡데이. 떡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할메니얼에 먼저 입문한 선배로서 떡을 이용한 꿀조합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떡의 변신은 무죄. 떡을 활용한 이색조합 황금 레시피를 저 박지선이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메뉴는 떡남쌈. 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라이스 페이퍼에 베이컨, 치즈와 함께 돌돌돌돌 말아줍니다. 그리고 떡이 익을 수 있게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두 번째 메뉴는 누구나 좋아하는 스떡스떡. 비엔나 소시지 대신에 통조림 햄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아주 별미더라고요. 세 번째 메뉴는 이탈리아식 요리 떡기. 가래떡을 잘게 썰어 버터에 구워주고 스프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비장의 무게 마지막 메뉴는 김떡전. 김치 요리가 또 빠질 수 없잖아요. 김치전 반죽에 가래떡만 넣어주면 되는데요. 매콤한 맛을 잡아줘서 간식으로도 좋답니다. 짜자잔! 박지선의 할메니얼 한상 완성! 보기만 해도 침 넘어가죠? 야, 진짜 이 맛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걸요? 제가 이 떡남쌈을 찍어 먹을 소스는 아주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그 소스를 준비를 했어요. 치즈의 고소함, 라이스 페이퍼 튀겨지면서 겉은 바삭하지, 떡이 안에서 살포시 익어서 쫄깃하지, 베이컨의 짭조름 맛에 스트레스 다 날아가는 이 소스의 맛. 떡과 햄은 대체 전생에 무슨 인연이었을까요? 와, 이탈리아야. 뭔가 꾸덕한 크림 소스가 입안에서 춤을 춰요. 이거는 진짜 이색 음식으로 손님 접대할 때 내놔도 굉장히 맛있게 먹는다니까요. 와, 식감이 확 살아나서 안 그래도 맛있는 김치전을 더 화려하게 정말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 되는 거죠. 아삭아삭, 쫄깃쫄깃, 바삭바삭, 노릇노릇. 완벽한 꿀팁이지. 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떡강정부터 클래식의 진수까지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 색다른 할메니얼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할메니얼의 세계, 여러분들도 푹 빠져보시는 거 어때요? 헤어나오지 못할걸요? 이제는 건강도 하나의 트렌드. 맛있고 건강한 음식들이 K-디저트의 흐름을 바꿔놨는데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움을, 어른들에게는 향수를 일으키는 할메니얼. 여러분도 지금 도전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이 큰 나무 보이시나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걸 바로 그래피티 니팅이라고 합니다. 참 예쁘죠? 그런데요,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진짜예요. 저는 이제 미술관으로 그래피티 작품을 보러 갈 거거든요. 저랑 함께 미술관 데이트 같이 가실래요? 낙서인 듯 그림인 듯 때론 글로써 표현되는 자유로운 예술작품 그래피티. 강릉에서 모처럼 경계 없는 자유와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그래피티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데 함께 가보시죠. 찾아간 곳은 강릉 시립미술관. 와, 지금 온 공간이 쨍한 색감으로 가득 찼는데요. 이런 게 정말 예술일까요?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캐릭터가 단박에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풍부한 상상력과 위트 넘치는 작품들로 즐거움이 보조될 시간입니다.
와, 제가요, 딱 이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든 생각이 이 봄 하면 느껴지는 그 설레는 느낌이 색으로 표현된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오늘 전시가 어떤 전시인가요? 네,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 그래피티 스트릿 아트 전시는 레커 스프레이를 주 재료로 한 평면 설치 그리고 디지털 프린팅 작품을 주로 하고 있고요. 미미, 실로, 스톤락 그리고 오리지널 펑크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한두 작가분이 전시에 참여하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총 몇 분의 작가분이 어떻게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작가는 총 4분이시고요. 국제적으로 많이 또 주목받고 있는 작가님들이시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또 여러 브랜드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주목받는 작가들로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작가 4명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진 작품들.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는요, 미미, 오리지널 펑크, 스톤락, 실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국과 미국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전시를 해왔고요.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스포츠 브랜드, 국내 은행, 호텔, 부산국제영화제 등과 다수의 전시 컬래버레이션을 해온 작가들이랍니다. 이름만 들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와, 지금 첫 번째 작품부터 범상치가 않거든요. 보시면 약간 파괴된 도심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바닷가도 보이고 가운데 이 주인공인가요? 어떤 캐릭터 같은 이 오브제가 또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가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오리지널 펑크라는 작가의 파인애플 켈리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이색적 분위기로 시선을 압도하는 작품들. 열정을 창조하는 작가라는 평가답게 작품에선 뭔지 모를 자유로움이 느껴지는데요. 오리지널 펑크 작가는 그래피티를 포함해 일러스트와 커스텀 신발 아트웍 등 다양한 기법으로 예술을 표현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와,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작품은 보니까 떠오르는 그 작품 알아요. 그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뱅크님의 작품 맞죠? 그거에서 약간 모티브를 따온 작품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뱅크시의 풍선과 소녀라고 하는 작품을 오마주한 스톤락 작가의 라이프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그 평상시의 삶의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스마일이라고 하는 캐릭터에 좀 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들의 스마일이라고 하는 어떤 시그니처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뱅크시의 작품으로는 풍선과 소녀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이 되었다가 그림이 한 반쯤 갈린 상태에서 다시 3년 후 경매에서 301억 원에 낙찰된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 이렇게 또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더 의미가 아주 풍부해진 것 같아요. 이 뭐랄까, 삭막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약간의 위트를 더해준 것 같기도 하고 유명한 작품을 한 번 더 자신의 색깔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작품을 또 실제로 보면 이 작품 겉면의 마티에르가 굉장히 좀 부각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단하고 복잡 다단한 세상 속에서 스톤락 작가의 작품은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스마일 속에 희망을 담고 좌절 대신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하는 긍정의 힘을 가진 작품들이죠. 그의 작품은 마치 힘들어도 웃는 자가 인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와, 지금 이 작품은요, 제가 본 작품 중에서 좀 인상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 환한 이 핑크 컬러가 화사한 듯 하지만요, 이 캐릭터들의 표정이 웃고만 있진 않거든요. 그런 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화려한 듯 하지만 항상 웃을 수만은 없는, 뭐랄까, 이런 현대인들의 심정을 좀 나타난 게 아닐까 하는 게 좀 저희 좀 지나친 해석일까요? 네, 아니요, 맞습니다. 앞에 있는 작품은 미미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작품에 전반적으로 토끼가 등장합니다. 이 토끼는 피그미라고 하는 캐릭터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돼지코를 가진 돼지 토끼이고요. 굉장히 자존감 낮은 현대인을 표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 하기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더 이 미미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커졌거든요.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미미 작가의 작품은 특히 홀로그램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 직접 와서 보시면 작품을 정면에서 볼 때랑 왼쪽에서 볼 때, 오른쪽에서 볼 때가 작품이 살짝씩 바뀝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미술관으로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미 작가의 상상력은 무궁무진합니다. 커다란 귀에 돼지코를 달고 있는 다소 묘한 모습의 돼지 토끼는 주변을 의식하고 나의 주관이 흔들리며 자꾸만 의기소침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있죠. 와, 이번 작가님 작품은요,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약간 한국적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적인 곳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이거는 이 작가님이 좀 강릉에서도 영감을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앞에 보시는 작품은 실로 작가의 양반광대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가는 주로 강릉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작품의 주제 또한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릉에 있는 초록색 버스를 표현한 작품이고요. 더불어 이 안에는 강릉 사투리가 적혀 있고 또한 양반광대, 관노 가면극의 어떤 그런 주제들을 크게 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활동하는 작가답게 실로 작가의 작품 속에는 강릉이 갖는 지역성에 힙합의 자유로움이 함께 어우러지며 강릉의 역동성을 상징하듯 재기발랄한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죠. 전시장에는 구경온 시민들이 직접 그래피티에 도전해보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꼬마 예술가들에게 인기 만점. 단언컨대 제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전시보다도 굉장히 파격적이어서 또 관심이 많이 갔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하시게 된 건가요? 네. 사실 공립미술관으로서는 그래피티라고 하는 소재가 굉장히 파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많은 분들께 화제성 있는 전시를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연히도 지금 현재 강릉시립미술관의 전시와 같은 기간에 영국 런던에서도 그래피티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래피티 작품을 강릉시립미술관에 오셔서 많이 관람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로움과 상상력 그리고 즐거움이 한껏 고조된 작품들. 그래피티라는 신선한 주제를 통해 파격적이면서도 친숙함을 보여주는데요. 풍부한 색감과 역동적인 캐릭터는 봄에 더욱 잘 어울립니다. 새로운 계절을 좀 더 활기차게 보내시려면 미술관 나들이가 제격이겠죠. 꽃마을이 펑펑 터뜨린 걸 보니 봄이 오긴 왔구나 싶은데 아직 많이 모자라시다고요. 그리고 봄을 좀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봄 만나러 가볼까요? 봄 찾아갈세, 봄 찾아갈세, 하! 아름다운 바다가 펼쳐지는 곳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섬 여행. 해안 절벽을 따라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고 발길 닿는 곳곳 푸르른 봄이 넘실거리는 보석 같은 섬. 여수 금오도로 지금 바로 떠나봅니다. 금오도는 여수 신기항에서 25분을 달려 닿을 수 있는 섬인데요. 따스한 바람과 함께 금오도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봄을 느끼러 금오도에 왔는데 금오도에 와서 봄을 느낄 수 있는 곳. 예, 당연히 비렁길을 가셔야죠. 금오도를 좀 안다는 사람은 누구나 추천하는 트레킹 코스. 비렁길은 총 5개의 코스로 섬 해안가의 절벽을 따라 거닐면서 환상적인 섬의 비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걷고 있는 곳이 1코스. 예. 이가 1코스입니다. 미역 놀방, 그 다음에 송광타 터, 신선대 이것을 전부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이제 비렁길 하게 되면은 이제 비탈진 곳에 있는 길이다 뭐 요 정도까지 잘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길이에요? 섬 주민들이 일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이 산의 일이라든지 밭일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길. 비렁길을 다니면서는 섬 주민의 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비렁길 곳곳에선 300년이 넘은 해송들이 반깁니다. 금오도는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지 1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품질이 좋아 궁궐을 짓는 데 쓰였던 금오도 나무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였죠.
아름다운 숲길을 지나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야, 이거 바다가 확 열리네. 여기가 바로 배에서 미역을 여기다 널어놓는 넓은 곳입니다. 거의 비론길에 약 90m 높이가 되는 가장 큰 바위. 좋은 경치로서 여기에 보통 한 5분씩 머무르고 가죠. 멋진 풍광을 즐기며 나만의 힐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기쁨이겠죠? 가슴속이 뻥 뚫리면서 마치 내 마음속에 새싹이 피어오르듯 봄이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좋았어. 이제 나 홀로 느끼는 비련길에 매력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본격적으로 섬 즐기기에 나선 양성화 리포터. 금오도 비렁길 1코스는 경사가 완만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주변의 경치를 감상하며 걷기에 딱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 섬의 보물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오도에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푸른 물결. 야, 이거 초록초록이 보여가지고 제가 왔어요. 좀 앉으시죠. 아유, 야, 이 초록색깔 빛깔이 너무 좋네. 멀리서 보니까 금오도에 또 다른 봄의 느낌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금오도 방풍나물이에요. 아, 방풍잎. 네네. 아, 이게 방풍이구나. 아니, 근데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방풍잎 중에 금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국 80~90% 정도? 80~90%라는 것 자체가 사실 금오도에서 방풍잎이 잘 자라는 뭐 이유가 있나요? 해풍을 맞고요. 일조량이 정말 많아요. 아, 일조량이 좋구나. 네. 아. 그 다음에 네. 방풍이 너무 좋아하는 흙이죠. 아, 토질이. 예. 모래가 많이 섞여가지고 네네. 물이 잘 빠지고 음. 수분도 적당히 머금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방풍이 제일 좋아하는 땅. 기왕서 금오도까지 왔는데 방풍이 좀 캐보지 뭐. 캐셔야죠. 캐봐야지. 아, 자, 장비. 어디 가나 네. 장비복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디 가나 바로 장비를 지어주니까. 자, 방풍잎 어떻게 캐는지 그냥 자르기만 하면 돼요. 부드러운 방풍잎 보이시죠? 여기만 낫으로 쓱. 방풍 캐는 노하우를 전수받고 본격적으로 방풍잎을 캐보는 양성화 리포터. 방풍잎은 한의학에서 풍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제철인 3월에서 4월 그 맛과 향이 더욱 일품이라네요. 아, 왜 허리 아프시다. 아, 야, 진짜 힘드네 이게. 야, 한 손을 캤으니까 이제 방풍잎으로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갑시다. 가시죠. 이쪽 가시죠. 야, 갑시다. 야. 이맘때 맛볼 수 있다는 방풍 요리 그 첫 번째는 갓 따온 신선한 방풍잎을 듬뿍 넣은 밀가루 반죽에 바다향을 가득 올린 방풍 해물전. 여기에 고소한 콩가루와 된장으로 버무려낸 방풍 나물부터 나른해진 봄 입맛을 깨워준다는 방풍 무침까지 방풍 하나로 한상 가득 봄이 차려졌습니다. 맛과 건강을 듬뿍 담은 금오도 봄밥상. 그 맛이 정말 궁금하네요. 방풍잎으로 만들어낸 요리들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있을까요? 있죠. 네. 가장 먼저 막걸리로 네. 아, 뭔가 지금 뭐랄까 그 방풍의 향이 묻어나네요. 그럼요. 거기에다가 아우, 예. 전에 장아찌를 올려서 야 이거요. 이거. 입안 가득 퍼지는 방풍의 향과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한 그 맛에 어찌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 식감 좋아. 사계절 방풍의 향과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다는 방풍 장아찌는 밥도둑이 따로 없다는데요. 너무 개운하다. 방풍향 그윽한 금오도에서 맛볼 수 있는 봄 한상. 방풍 하나에 이렇게나 행복해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맛에 봄을 그토록 기다렸나 봅니다. 와, 방풍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향이 더 짙게 느껴져가지고 와 맛있네.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도 즐긴 금오도의 봄. 완전 만족인 것 같죠? 오늘 제가 제대로 된 봄을 좀 만끽해 봤습니다. 금오도에 와서 비론길도 걷고 그리고 맛있는 방풍잎으로 만들어낸 음식까지 먹어봤는데 여러분도 올봄 새로운 느낌을 원하신다면 이곳 금오도로 오셔서 맛있는 방풍잎 요리도 드시고 비론길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금오도에 봄이 왔네 봄이 와. 남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섬으로 깃드는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연이 그려낸 멋진 풍광은 마음을 설레게 하고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올라온 봄의 전령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데요. 섬의 보물들이 가득한 여수 금오도에서 향긋한 봄맞이는 어떠세요?